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해상 유원지인 도섬으로 가는 백길이 이달부터 끊겼습니다. 게다가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마산만 크루즈 사업도 현재 영업이 중단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임시 터미널로 사용했던 마산 도섬 유람선. 하루 16차례 도섬으로 가는 관광객을 태웠지만 지난 1일부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건 좀 아쉽네요. 운항이 중단된 건 기존 연안 터미널이 폐쇄됐기 때문. 창원시는 관광객 수송 사업만을 조건으로 새 터미널 사용을 허용했지만 사업자는 유람선 사업까지 해야 한다며 새 터미널 이전을 거부한 겁니다. 도선만 운항하고 유람선 운항을 못하게 되면 직원 3분의 2가 실직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게다가 도섬 유람선 사업자가 이전을 거부하며 새 터미널 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자 지금까지 터미널을 사용해오던 크루즈 사업도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타선사의 그 동의를 받아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허가 조건상 맞지도 않고, 창원시는 도섬 유람선 사업자에게 관광객 수송 이외의 유람선 사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대안을 해피랜드에 제시하였지만 해피랜드의 무리한 요구 관철을 위한 이전 거부로 영업 정지는 오는 12일까지. 그때까지 공유 수면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도섬 유람선은 물론 마산만 크루즈 사업 둘 다 면허가 취소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어 28년간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어온 삼성중공업에서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협의회는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회사 대표를 고소하고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점심시간, 300여 대의 오토바이가 회사를 돌며 경적을 울립니다. 5,300여 명이 소속된 노동자협의회가 회사 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인 오토바이 경적투쟁입니다. 노협은 정시 출퇴근을 하며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에 나섰습니다. 특히 1988년 노동자협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사측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측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 합의로 체결된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또 일방적인 고생복지 축소를 처리한 후에 협상을 하자고 역제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협상하자는 의사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없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이처럼 사측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사측이 내놓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안에서 고용 불안과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악의 경영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대처해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조정 초기 단계에서 시작된 노사 간의 대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58살 최모 김해시청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받은 돈을 반환하고 반성하는 점을 볼 때 형량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합천군 쌍백면 일대 경남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서부 일반산단 예정지 일대인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와 외초리, 삼가면 동리, 양전리 일원의 3.29km에 대해 내일부터 3년 동안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토지거래 계약 때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령 회사를 세워 학교 급식용 식자재 공급 계약을 떼내는 사기 사건, 최근 자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계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49살 김모 씨가 세운 학교 급식용 식자재 공급 전문 업체. 매일같이 식자재를 학교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업체 외부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조합 산하에는 9개 식자재 공급 업체가 있는데 명목상 대표는 각기 다르지만 실제 대표는 단 한 명, 김 씨입니다. 식자재 납품 입찰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회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들은 위장업체를 이용해 200억 상당의 급식용 식자재를 부정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협동조합에 소속된 9개 유령회사 컴퓨터를 원격 조종해 식자재 입찰을 해왔습니다. 여러 업체가 같은 IP, 즉 데이터 발신 주소를 사용할 경우 부정 입찰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한 업체가 원격 조정을 통해서 다른 PC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IP를 세탁하는 그런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게 특이점이라 하겠습니다. 부산에 등록된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는 460여 곳. 최근 잇따라 낙찰 비리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관련 제보도 수사당국에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쓸모없는 자투리 땅을 마을 공원으로 변신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진주시 대학 등이 힘을 합쳐 공원 녹지 분야에서 지역 어울림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진주시 옥봉동. 골목 어귀에 무허가 주택을 철거한 60제곱미터의 자투리 땅이 드러납니다.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자투리 땅을 보다 못한 한 주민이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무슨 쓰레기 오만 별거리 다 있었지 뭐. 그걸 이제 해서 이걸 심어놓은 게 좀 나서. 이런 마을의 자투리 땅을 꽃과 나무를 심어 마을 정원으로 가꾸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8개 기관이 공원 녹지 분야 지역 어울림 사업인 사랑나눔 그린트러스트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는 자투리 땅을 제공하고 LH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마을 정원을 조성합니다.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 학생들은 설계를 맡고 산림조합과 조경수협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참여합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뿐 아니라 2차 사업도 진행합니다. 천년나무 여행은 대학교 교정이나 경남 수목원 등을 이용해 생태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비봉산 제모습 찾기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지역 어울림 사업 발굴을 통하여 점차 경남 권역으로 넓혀 나갈. 진주시와 LH는 올 하반기에 옥봉동 마을 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경남 서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비구름은 현재 중부지방으로 남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빗줄기도 제법 가늘어진 모습인데요. 강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비가 그치는 오전까진 집중호우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창원과 통영, 사천과 거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정 상황이 좋지 못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 21도, 통영 24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9도, 김해 28도, 거제는 2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기까지 더해져 불쾌 지수는 높음 수준까지 오르는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진주 27도, 함양과 합천 28도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또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1호 태풍 네파탁은 주말쯤 중국 동해안을 상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진 않아도 장마 전선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등 13곳에 범죄 예방을 위한 노래하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산청군이 금서면 약초연구소에 교육생 42명을 대상으로 제1기 약초 재배 기술 교육을 개강했습니다.
사천시가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남해군의 보물섬 남해여행 상품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판매됩니다. 리우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여름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직접 올림픽 종목과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이 어제 해운대 백스코에서 개막해 다음 달 31일까지 열립니다. 어린이 전문 채널인 KBS 키즈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형 육상 트랙 20개가 설치돼 달리기 등 다양한 육상 게임과 함께 미니 승마와 조정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451억 원을 들여 어르신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2.8% 늘어난 22만 3천여 개를 만들고 오는 2018년까지는 3만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실버 카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실버 카페는 올해 4개 시군 8곳에 설치가 추진되며 경상남도는 도서관과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 유휴시설 등에 설치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10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공군과 함께하는 2016 사천 에어쇼에 함께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서포터즈 30명은 사천 에어쇼의 행사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게 되며 항공기 체험 비행의 기회와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념품 등을 지급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22일까지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양군이 셋째 아이 출산 가정에 기존 600만 원이던 출산 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급합니다. 함양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첫째와 둘째 출산 장려금은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장려금은 성장 시기별로 200만 원씩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